꿈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침대에 누워도 온갖 잡생각에 뒤척이다 언제인지도 모르게 잠드는 밤. 집안에는 오직 침문만이 가득한 채 시작되는 하루. 시린 새벽 공기에 잠을 깨며 고사장을 이동하는 와중에도 오늘이 입시의 결과를 결정지을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겁니다. 수능 당일의 기억은 누군가에게 떠올리고 싶지 않을 고통의 순간이기도 누군가에게는 회상할 만한 추억의 순간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수능이 대한민국 입시생에게 주는 영향력은 가히 커다랄 것입니다. 일생에서 이만큼의 압박을 느낄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능은 우리에게 존재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죠. 오늘의 알솔 정답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빗삭이고요. 오늘의 방송을 같이 해주실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과제하다 온 문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 새싹님 붕어빵 얻어먹은 라떼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해와에서 가장 유명한 붕어빵 사온 새싹입니다. 와.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해봤을 수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벌써 올해 수능이 방송일 기준으로 다음 날이라고 하네요. 각자 수능을 본 연도와 횟수도 다를 것 같은데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을 되돌려 수능 전날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일이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전날 여러분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네, 저는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 전까지는 엄청 떨렸는데 바로 전날에는 약간 오히려 되게 차분해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수능 전날이 너무 옛날이고 그리고 또 수능보다도 더 크게 준비하고 봤던 시험들이 이후에 더 많아서 수능 전날은 근데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끝이다 뭐 무덤덤하게 약간 그냥 좀 날 추워지니까 춥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막 기억이 막 뚜렷하진 않은데 저도 되게 저한테 중요한 시험들을 좀 앞두고 있기도 했고 뭔가 기분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살짝 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좀 아찔하기는 하네요. 대부분 학창시절의 기억은 흐릿해도 수능날의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난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만큼 고등학생들한테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수능은 매년 교육과정에 맞게 개편되는 사항도 존재해왔는데요. 맞습니다. 오는 11월 13일에 치러질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는 졸업생이 소폭 줄고 재학생 지원자는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4,174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및 정시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정시에서의 학생부 반영, 선택 과목 제한 완화, 무전공 선발 확대에 따른 모집단위 증가가 있습니다. 우선 정시에서도 수시처럼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많은 대학이 자연계열의 수학과 과학탐구 필수 응시 요건을 폐지했고 올해에도 이 흐름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이 수학과 과학탐구 과목 지정제를 없앴으며 주요 대학 중에서는 현재 서울대만이 미적분, 기하와 과학탐구 필수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러한 필수 응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연계열 지원자의 학습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주요 대학들도 관련 모집 단위를 늘리고 있는데요. 연세대는 2026학년도부터 진리 자유학부를 신설해 문이과 구분 없이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고려대와 서강대, 한양대도 정시 다군에서 무전공 선발을 진행한다고 해요.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등의 대학에서는 100명에서 300명 단위의 대규모 자유전공 선발을 이어나갈 전망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확립된 이후 첫 수능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당초 1960명 계획 중 1469명만 반영됐으나 2026학년도에는 전 증원분이 모두 반영되어 39개 의대에서 총 4,97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매년 수능 제도는 점진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각자 수능을 봤던 해에 새로 도입된 제도나 사소하게나마 바뀐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께서 수능을 본 해 바뀌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문희님부터 답변 부탁드려요. 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수능을 봤던 해를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 때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이과는 가형, 문과는 나형 이렇게 봤었는데 저희 때부터는 선택 과목을 직접 고르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표점인가? 그것 때문에 수학은 미적분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또 수포자기도 했고 도저히 미적분을 못하겠어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저 같은 수포자 친구들은 다 약간 확통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수능 관련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수능 보기 직전 해에는 코로나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편하다는 후기가 많아서 좀 걱정도 하고 했는데 저희 때는 다행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 시국이어서 시험 볼 때는 가림막이 없었고 밥 먹을 때만 그 종이 가림막을 나눠주셔서 직접 이렇게 펼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혼자 각자 먹는 거니까 너무너무 고요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이 처음 실시된 해라면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문희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그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수능을 봤다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수능을 봤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재수를 해서 수능을 2번 봤는데 그 수능 재수할 때 수능 하루 전날에 그 갑자기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야 경주에 지진 나가지고 수능 하루 미뤄졌대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쟤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막 이랬는데 진짜로 조금 있다가 뉴스에 무슨 그 교육부 차관님인가 나오셔가지고 수능을 하루 미루게 됐습니다. 약간 그 YTN 그런 뉴스 채널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이게 갑자기 긴장이 확 풀리면서 약간 붕 뜬 상태로 일주일 공부하다가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뉴스에서 막 수험생들이 책 이름이 버렸는데 맞아요. 다시 맞아요. 주워가는 그런 장면을 맞아요.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수능이 미뤄지는 경우라는 게 진짜 처음에는 정말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수능 일정에 관해서라면 저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일단 2020년에 수능을 봤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12월 3일에 수능을 치게 됐는데요. 일단 저는 고3 때 학교 자체를 5월에 처음 갔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도 그 학교 운동장에서 시험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 가서 혼자 쳤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등교 일정이 계속 미뤄지니까 수능 일정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일정, 학사 일정까지도 계속 바뀌고 그랬어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비상님이랑 똑같은 해에 수능을 봤는데요. 아까 가림막 말씀하셨던 그 해 수능을 제 비상님과 함께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수능을 본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자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저도 코로나 시절이라서 12월 3일 날 똑같이 수능을 봤고 그래서 칼추위에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지진 탓에 수능이 미뤄졌을 때 학생들이 그 버렸던 참고서를 다시 주워가는 사진을 보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고3 때부터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사실 막 미뤄진 게 크게 놀랍지는 않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딱 저희 년도까지 기존 체제의 수능을 보고 그 다음 연도부터 문이과 통합으로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제가 그때 딱 봤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절대 재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듣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이가 나오네요. 굳이 나이 얘기 여기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듣다 보니까 저희 모두 큰 변화가 있을 때 수능을 봤네요. 이렇게 매번 조금씩 바뀌는 점이 있음에도 매년 수험생 중 N수생이 많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수능에서 계속해서 N수생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N수생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종로학원은 10월 2일 2026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 규모가 20만 2,762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는 출산 붐이 일었던 2007년 황금 돼지띠 해에 태어난 현역 수험생 수도 많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N수생들은 독학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에도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수능대 가봐야 상위권이 얼마나 들어올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러한 N수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2학년도 26.4%, 2023년도 28%, 2024년도 31.7%, 2025학년도 3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N수생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가장 먼저 정시 확대 기조가 꼽히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 정부가 대입 공정성을 이유로 상위대학의 정시 40% 이상 선발을 강제하면서 정시 대비에 집중하는 수험생이 늘어났는데 재수생이 유리한 정시의 특성상 정시 선발 확대가 N수 도전을 부추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고3 졸업생 중 실제 2025학년 수능 접수자가 34만 777명으로 전년 동일 기준 1만 4,031명 증가했다는 점에서 일명 정시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재수로 이어지는 수험생 역시 많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메디컬 열풍이 N수생 증가를 가속화시켰는데요. 최상위권 수험생이 의대로 빠져나가면서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까지 의학 계열의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재학생은 물론 대학생, 직장인까지 전방위에서 대입 제도전에 대거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약대를 갔어요. 네, 그 전적 때도 되게 좋은 학교였는데 그냥 다시 또 공부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전수조사한 결과 2024학년 의대 39개교 신입생의 절반 이상인 54.4%, 또 정시 수능 전형으로 범위를 좁히면 80.1%가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2025년에는 N수생의 유입이 더 활발해졌을 것이며 이에 밀린 재학생들이 고스란히 다음 연도 N수 대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확대를 추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N수를 부추기는 현실이 되었네요. N수생이 매년 증가했던 터라면 다들 본인이 직접 경험해봤거나 주변 사례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N수를 직접 해봤거나 N수생 증가 추세를 간접으로나마 실감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일단 현역으로 대학에 와서 직접적인 N수 경험은 없고요. 대학 동기들 중에서는 재수부터 사수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방 일반고 출신이라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는 N수를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 듣기로는 중학교 동창이 서울대에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했다던가 그런 소식이 있어서 그걸 듣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다 싶었어요. 문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뭔가 N수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 와닿았던 적은 없는데 매해 수능철마다 사실 N수생 숫자가 역대급이다 이런 말들이 워낙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들 보면서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가끔씩 이제 공부 자극을 받기 위해 공부 계정들을 보는데요. 대다수가 이미 좋은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능을 응시하더라고요. 아닌 경우들도 당연히 많지만 N수를 선택지 정도로 여기는 경우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전보다는 N수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N수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같아요. 저도 N수를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요새 상위권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수능을 쳐서 의대에 간다는 소식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심지어 카이스트 졸업생인데도 다시 의대에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인생에서 정말 큰 선택이긴 했을 텐데 정말 그래서 용기 있고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세 분은 다 현역이신 거네요. 네. 저는 재수를 했는데 음, 개인적으로 메디컬처럼 꼭 특정 학과를 이제 가야 할 수 있는 직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N수는 비추천입니다. 네. 단호하시네요. 네, 혹시 이제 듣고 있는 친구가 고민하고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경험자의 조언. 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재수에 실패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요. 막상 대학에 와 보니까 학벌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대학 이후에 와서 얼마나 꾸준히 이제 자기가 할 걸 열심히 하는지가 그 이후 영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도 정말 유명한 대학 나온 친구들 중에도 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좀 덜 유명한 대학 나온 친구들 중에도 열심히 해서 잘 풀린 친구도 많아서 그렇게 학벌이 좀 유의미한 건 아닌 것 같다. 맞아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든지.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때는 정말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조금만 밖으로 나와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입시 시기에 놓이면 당장 코앞에 수능만 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입시 과열 현상은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서 수능 개편 사항에서 말했듯이 주요 대학에서는 탐구 선택 제한을 완화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연계열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과학 탐구 대신 사회 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론 현상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사회 탐구 선택 학생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회 과학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수능 최저 충족 유불리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사탐론에 대해 임성호 대표는 사탐 과목 선택 학생들이 많아지면 수시 수능 최저 충족 인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학교 내신 변별력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사탐 고득점자가 속출할 경우 정시 예측도 어려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반면에 과학탐구는 수시 지원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의대 등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최저 충족이 지난해보다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라 정시 예측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론 현상이 입시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현상이 통합수능 마지막 해인 2027학년도에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임 대표는 문과 침공 현상에 따른 문이과 유불리 격차 해소용으로 사탐 과목을 의대, 이공계 등에서도 인정하면서 사탐론 현상이 시작됐다며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2026학년도부터 이공계 사탐 인정 허용이 늘어나면서 더 가속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탐론으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이과 학생들의 최상위권 스카이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자연계 학과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2%가 줄었고 서울대 또한 11.6%가 감소해 큰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문계 지원자 수는 스카이 합산 전년 대비 0.2%가 증가했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아 사탐론에 따른 이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안정이나 하향 지원으로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학교 교육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학생이 잘 이해하였는지 측정하는 것이 교육평가의 기본 원리인데 배우지도 않은 교과를 단기간의 독학을 통해서나 사교육을 통해 암기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사탐론의 영향으로 3학년 2학기 과학 수업 참여도가 예전에 비해 뚝 떨어졌다고 입을 모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도 사탐론의 영향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탐 문호를 개방하긴 했으나 대학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과학 탐구 과목을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강의 진행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교 1학년 때 고교 시절 과학 교과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종로학원은 10월 24일 다음 달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77.3%에 달한다며 2027학년도에는 80%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2026학년도 22.7%에서 2027학년도에는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요. 올해 고2 학생들이 응시한 전국 연합학력평가에서도 사회탐구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탐론 현상의 확산과 그로 인한 입시 구조의 변화는 교육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요.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이 전체의 77%에 달한다니 진짜 정말 큰 비율인 것 같아요. 문이과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가 또 어느새 통합되고 이제는 사탐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탐구 과목은 정말 선택지가 많은 만큼 다양한 조합과 상황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응시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선택 과목을 정하는 기준이나 기존에 정했던 선택 과목을 바꿔본 경험도 좋고요. 라떼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과여서 이과 문과 나눠졌을 때 수능 봤었는데 현역 때는 화학이랑 지구과학을 하고 제주 때는 물리랑 지구과학으로 이제 화학을 물리로 바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제주 실패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들으시는 현역분들이 계시면 일단은 제일 먼저 재수를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래도 혹시 하게 된다면 절대 이제 선택 과목 바꾸지 마시라. 이 재수의 장점이 이미 한번 공부했던 걸 다시 하면서 좀 깊이를 쌓는 데 있는데 그 과목을 버리면 그 장점을 약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현역이랑 같은 출발선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은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약간 공부 팁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고2 때 수능 기출 한 10년치 많으면 한 20년치 정도를 1에서 2회독 정도 미리 끝내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에 한해서. 그러면 아마 고3 때 좀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게 진짜 정말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문과생이었고 제가 친 수능은 문이과 통합 이전 마지막 수능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탐 영역에서 사회문화와 세계지리를 선택했습니다. 다들 들으면 조금 특이하게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두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내신 공부를 할 때 재밌어서였어요. 약간 탐구 공부는 좀 쉬엄쉬엄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선택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수능을 쳤을 당시에 사문은 너무 어려워서 1등급 컷이 44점이었고 세지는 또 너무 쉬워서 2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에서 모의고사 때보다 정말 훨씬 아쉬운 성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 성적도 잘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저는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었는데요. 선택 과목 때문에 저도 좀 생각이 복잡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시자 수가 가장 높은 과목을 보통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모두가 사문과 생윤을 선택하니 저도 사문과 생윤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지영 쌤 강의를 좋아해서 선택했던 이유도 있어요. 제가 내신을 할 당시에는 저 역시 세계지리를 정말 좋아해서 또 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선택 과목을 세지로 바꾸기도 했어요. 네, 정말 책도 사고 그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예쁜 책이었는데 이게 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다시 사문 생윤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수시러였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제 수능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그냥 하던 거 하자 이러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지영 쌤 강의로 좀 따뜻함을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인강 선생님을 따라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강의를 볼 때마다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윤리와 사상이랑 사회문화를 응시했어요. 보통은 이제 응시자 수가 제일 많은 두 과목인 생윤이랑 사문을 하던가 아니면 쌍윤이라고 해서 공부 범위가 좀 겹치는 윤사랑 생윤을 같이 응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좀 특이하게 둘이 믹스된 경우인데
저도 이제 정시보다 수시에 좀 더 집중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내신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하면 따로 또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냥 3학년 때 내신 선택 과목이었던 윤사랑 사문을 그대로 응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과목 다 시작부터 파이널까지 임정환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지영 쌤 되게 고민했는데 그 임정환 쌤 클립 중에 그 NCT 가지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거 보고 사실 결정했는데 독서실에서 맨날 꾸벅꾸벅 졸다가도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막 눈 반짝거리면서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목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선택을 따라 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과목을 택하기도 하죠. 선택 과목에 대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몇 해가 지나도 부분적인 변화 외에는 근본적인 구조는 굳건히 지켜지던 정시제도가 2028년이면 전면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떼님, 대입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전망인가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은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대규모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또 기존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그리고 내신 석차 등급제의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을 유도하며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대입 전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편안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고교 내신 성적 산출에 기존의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및 전 과목에 걸쳐 상대평가인 5등급제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병기되어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는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중심의 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수능을 통합형으로 개편하여 국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을 폐지하는 것도 큰 변경 사항인데요.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어와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 위주로 가며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출제한다고 합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는 고교 학점제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의 확대를 예상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내신 변별력 약화에 따라 학종의 정성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고교는 학생부 관리에 중점을 둔 입시 지도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수능 출제 범위 축소로 공교육 기반 수능 대비가 용이해지고 대학 입학 전형과 고등 교육 과정이 연계될 경우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축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조사 결과 5등급제 내신과 선택 과목을 폐지하는 수능은 변별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학들이 상대평가 요소가 강한 5등급제 성적을 주로 활용하여 절대평가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대학별 고사의 활성화입니다. 내신 및 수능 변별력 저하로 인해 논술이나 제시문 기반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는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사교육 유발의 위험이 있기도 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또 내신 5등급제로 고2나 고3 학생들의 내신 성적 역전 가능성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시와 대학별 논술고사를 빠르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될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는 것 같네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학 입시는 끝났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제도의 대상자인 지금의 중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죠. 청취자분들과 패널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바뀌어가는 대입 제도를 진지하게 분석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28학년도 개편된 대입 제도의 대상자라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 문희님부터요. 네, 저는 사실 사촌동생이 08년생이라 2027학년도 수능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재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시 제도가 휙휙 바뀌다 보니까 수험생들한테는 혼란이 가중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변화를 겪는 첫 세대라면 더 어려움이 많을 테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개편 영향으로 학종 전형이 확대되고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생기부를 관리하는 게 나름 재밌었거든요. 물론 약간 기억 미화가 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학교도 학종으로 가게 되었어서 제 성향과는 어느 정도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대입 제도가 이렇게 크게 바뀌면 당사자들은 진짜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제 막내 동생이 201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은 개편된 대입 제도를 겪는 당사자인데요. 물론 그 당사자는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 당사자보다 저희 엄마가 조금 더 고민이 많아서 그 개편된 제도를 잘 모르니까 올 여름에 저한테 대체 대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입시판을 뜬 지 오래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미미누 같은 입시 유튜버들 영상을 보고 엄마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입시 용어를 들으니까 되게 어질어질하더라고요. 대학에서 학점제를 경험해 보니까 저는 그냥 짜여진 대로 정해진 과목 듣는 게 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개편된 입시 제도를 겪었으면 아마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받았던 것만큼 좋은 성적은 못 받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개편된 제도대로라면 대학의 학점제를 좀 미리 체험해보는 형태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저도 사실 대입된 개편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고1에 입학을 했을 때 1, 2, 3학년이 다 그 다른 제도로 입시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제도가 바뀐 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입시가 좀 너무 자주 바뀌고 좀 이제 땜질식으로 땜빵식으로 운영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좀 긍정적으로 좀 웃으면서 그렇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 좀 좋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도는 계속 바뀌고 복잡해질지라도 결국 중요한 건 제도 자체보다는 본질적인 태도와 어떤 꾸준함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바뀌든지 너무 일단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즐겁게 긍정적으로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도가 바뀌어도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안 될 것이 없죠. 저는 대학교에 와서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웠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고등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익숙하던 것이 갑자기 바뀌면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학교 생활에서 하는 경험들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종을 준비하기도 했고 제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뭔가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된다는 걸 느껴서 오히려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저도 입시제도 개편과 함께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부담이 클지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겪는 것이니 하던 대로 열심히 밀고 나간다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학종과 실기 위주로 준비했지만 불안함에 막 논술도 건드려보고 수능도 막 포기하진 않았었는데 막판에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학원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말고 본인을 믿는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입시제도와 상황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마음, 아마 온몸을 압박감이라는 돌덩이가 누르고 있는 기분일 겁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도 쉽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것 하나만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노력했다는 것. 이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더욱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고통을 위해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열매를 위해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행운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들의 잡학사전,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는 MC 빗싹, 문희, 라떼 새싹이었습니다. 안녕. 수능 파이팅! 화이팅!